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은 누구와 누군가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도 보고 제 말을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눈도 맞춰야 되고 귀로도 들어야 되고 많은 감각 기능들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또 특히 마음 공부, 명상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면 의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냥 명상이 이렇게 허공 중에 겉돌 수가 있죠. 그런데 의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은 어느 때 쓰시는지요? 보통 우리가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럴 때도 쓰죠.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럴 때 어쨌든 의식 수준을 얘기해요. 그거는 교양과 예절과 모든 것들이 의식에 다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으면 그 나라 아주 정말 최상으로 칭찬도 듣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보면은 세계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들어요. 길 가다가 누가 다치면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하 등등. 이걸 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 합니다. 어쨌건 그렇게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좀 의식이 있어라, 의식이. 좀 생각이 있어라. 이럴 때도 쓰고, 또 의식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왔을 때에 의식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항상 쓰고 있는 말인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1년에 한 번씩 그 의식을 연구하는 신경계통의 의사들을 불러서 포럼도 하시고 이런 많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들이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영국의 그 신경과학자인 아닐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Being You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윤화방송 통해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B-E-I-N-G, Being You.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된다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Being You라고 하는 걸 쓴 아닐세스가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나가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환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뇌의 환각.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집중해 들으셔야 돼. 이제 의식을 여기 딱 뻗치셔야지 돼요.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카피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카피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들이 보내주는 신호를 바탕으로 세상은 이럴 것이야 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뇌의 환각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각기관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겠네. 거기다 평형감각이 있어야죠. 고유감각이 있어야죠. 온도감각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통증이 오는 것에 대한 감각도 있죠. 다 감각에 들어가죠. 이런 모든 감각기관들, 이 감각기관들이 다 신호를 여기저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러면 뇌에 보내준 그 신호들을 다 받아서 종합해갖고 이건 동그란 모양이야, 네모 모양이야, 세모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환각이라고 보는데, 환각이라는 건 모든 감각기관들이 정보를 주어서 그 정보를 통합해서 이 뇌는, 왜냐하면 이 뇌는 이 시커멓게 어두컴컴한 데 들어앉아가지고 볼 수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뇌 자체는. 밖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듣고 자기가 통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모 모양일 거야, 네모 모양일 거야. 아니, 여기는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이하 등등. 자기가 상상을 한 세상을 만들죠. 그래서 뇌의 환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지금 파랑색이라 그러죠. 이런 파랑색, 그 다음에 나 여기 앉아있어, 여기 있어라는 자아감각, 이 모든 감각들이 다 뇌가 모델링을 해서 보여주는 거지 실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 불교 쪽에 가까이 왔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나 누구지?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자아감각.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자아감각도 뇌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게 자아요라고 있는 거지 딱 자기의 모양 그대로의 자아를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불교에서는 의식에 대해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살짝 달라요. 한 스텝 달라요.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을 말할 적에는 빈야나라고 하는데 이 빈야나라고 하는 건 서양의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말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의식은 인식하는 작용을 말해요. 인식하는 작용. 즉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할 때 마지막 6번째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의 분별작용인 의식이에요. 그럴 때의 안이비설신의 중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 더 큰 의미로 불교에서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육식 전체를 의식이라 한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 그러죠. 각각에 다 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식 전체를 가리켜서 다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의식은 영원한 실체로 보지 않는 거는 아실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조건을 만나서 잠시 일어날 뿐이고 그 원인이 다하고 조건이 다하고 나면은 다시 의식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건 연기, 이것이 있어서 일어나, 저것이. 그렇죠? 이것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연기의 산물이지 잠시 모였다가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수준을 아주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로 세계가 떴잖아요. 세계. 그러면 우리가 공부 수준도 엄청 높아져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지도자급이 될 날이 골 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뭐 이게 알아듣기 쉬운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듣기 어려워도 집중해서 듣다 보면 또 뇌가 막 조합을 해요. 이 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히 동일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또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왔다가 그렇죠? 조합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이게 불교에서 보는 의식이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시겠죠. 그런데 이제 신경과학자라고 이야기한 아까 아닐세스라는 사람은 의식은 뇌가 무엇인가를 예측을 해.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예측하고 아구를 맞춰야지. 딱딱딱. 추측을 해서 만들어내진 모델링 되어진 것을 갖고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있는 그대로 보라 이런 말 하죠. 왜?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델링을 한 감각기관이 주는 내용을 모델링을 해갖고 만들어낸 세계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걸 볼까요? 다른 걸 볼까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예, 모델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닐세스는 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전유물만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즉, 동물한테도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건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다만 내러티브 셀프라 그래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서사적 자아는 없다. 동물에게는. 인간은 서사가 있잖아. 각자 소설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기대로 소설을 쓰는데 동물들은 내러티브 셀프는 하지 않아. 내 이야기를 지어내진 않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한테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안이비 설신 의에 각각의 식이 들어가서 그 식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눈으로 본 세계, 귀로 들은 세계, 맛본 세계, 냄새 맡은 세계를 갖고 자기가 소설을 써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물도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것에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에피소드 기억은 있다는 거죠. 주인이 버려서 상처 입어 두렵다든지 매를 맞아갖고 두렵다든지 이런 기억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까마귀도 먹이를 숨겨놨다가 그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기억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억과 서사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억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억에다가 자아상을 붙여서 소설을 써나가는 서사가 있는 건 인간의식에 와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토리를 써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를 드라마를 쓰고 영화를 만들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는 것보다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영화보다 더욱더 영화같이 쓰는 게 각각의 인간들의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내러티브 셀프예요. 자아의 서사를 지어내는 거. 반복해서 지어내다 보면 같은 말을 10년, 20년 계속하는 경우 보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내가 어쨌느냐 하면 이러면서 하면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특히 억울하고 분한 거. 은혜 입었고 고마운 것에 대한 소설은 잘 안 써요. 네. 원망감에 대한 소설은 막 이게 평생을 써서 거의 도서관에 갖다 놔야 될 정도의 분량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고 은혜 입었던 것에 대해서 이 서사 쓰는 건 기억해봐라고 몇 개 없어 해요. 그 다음에 꽉 말문이 막혀 해요. 네. 혹시 행복했던 순간 떠올려봐요. 그러면 떠듬떠듬한데 불행했고 슬펐던 거 생각해 바로 튀어나와요. 하도 서사를 써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은 서사라고 하는 것과 기억은 서로 같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물도 상처 입은 기억이 있고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기억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자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나는 미래에 이렇게 살 거야. 이 서사를 동물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뭐 동물이 인간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으로 진화해 왔을 뿐이에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뭘 알아라 이러잖아. 불교에서 의식은 안다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라고 말해요. 이건 아주 다른 얘기예요. 내가 뭘 알아. 안다라는 자체를 의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를 조건에 따라서 이것저것 결합되어서 일어나서 인식 과정을 갖고 의식이라고 말해요.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살짝 뇌가 빗나갈라 그러지. 지금 좀 졸고 싶다든지 얼른 또 내리고 오셔야지 돼요. 인식의 과정이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과정에서 늘 대상과 주체를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컵이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저 사람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나와 대상을 서로 분리를 하면서 봐. 눈으로 대상을 보면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자, 나 보는 자가 있고 보여지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세계, 이걸 구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서사를 해야 되니까. 스토리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되면서 분리된 감각으로 인해 뭐가 오느냐? 집착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분리됐다는 것 때문에.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을 놓고 좋다 싫다를 논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 분별이 그러면 살아가는데 필요가 없는 거냐? 불필요하냐? 아니죠. 그 불교에서는 분별을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써야 되는 기능이 분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분별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될 때 고통이 생긴다. 네, 라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것은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이상은. 그렇죠? 도구로 씁니다. 다만, 그러니까 돌을 깨쳤다고 해도 분별은 있는 거예요. 저기 저 대상 있고 나 있고 하늘은 하늘이고 바다는 바다예요. 다만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아.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분별은 도구로 쓴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까지, 의식까지. 이 6가지 기능은 항상 주체와 대상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인식을 해. 이 분별이 없다면, 이 분별이 그럼 나빠. 분별하지 마.
분별하지 마. 명상하면서 분별하지 마. 라고 할 때 분별이 없다면 어떻게 독과 음식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독인지 음식인지 구별도 해야죠. 위험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도 구별해야죠. 다만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 고통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생존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별은 어떤 면에 필수적인데 필수적인 분별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것은 그것이구나라고 분별할 뿐이지 착을 두게 되면 고를 불러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설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아. 그럼 좋으면 내가 가지려고 그러지. 욕망하죠. 난 저거 싫어, 나빠. 그러면은 반드시 버리려고 그러죠. 저항하죠.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시속 게임을 통해서 탐과 진과 치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탐진치가 생기고 탐진치로 인해서 뭐가 생기나요? 괴로움이 발생하죠. 이제 이해가 가죠? 일단 이론으로 쭉 한번 와보자 이거예요. 분별은 하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구에 자아를 덧씌운다. 내러티브 셀프라고는 자기의 서사적 이야기를 눈으로 대상 보면서 덧씌워가기 시작하지. 난 저거 싫어. 어머 나는 저거 너무 좋아. 나 저거 갖고 싶어. 즉 서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도구에다가 자아를 덧씌우기 시작하면 집착하게 되고 괴로움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즉 저항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분별도 나쁜 게 아니에요. 도덕적 의미가 아니에요. 분별한다, 또 저항한다, 욕망한다 이런 것 자체가 도덕적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항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6개 문단 속에 대한 거를 불교에서 많이 가리켜요. 그럼 봅시다. 우리 포유류잖아요. 그죠? 젖으로 새끼를 키우는 걸 다 포유동물이라 그래요. 쥐가 됐건 뭐가 됐건, 그죠? 포유류는 언제 나타나요? 중생대에 나타나죠. 중생대에는 누가 살았어요? 중생대에서 쥐라기 시대에는 공룡이 살았고 이 한반도는 공룡이 뛰어놀던 중생대 땅이에요. 포유류는 중생대에 즉 공룡이 살았던 시기에 포유류는 숨어서 살았어요. 공룡이 절대 포식자거든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피식자니까 잡아먹히니까 늘 숨어서 돌아다니고 깜깜한 밤에 그냥 돌아다녀. 예, 밤에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돼? 어둠에 적응해야 되니까 뭐가 발달해요? 청각, 후각이 발달하지. 냄새 맡아야죠. 그 다음에 들어야죠. 그러니까 시각보다는 청각, 후각이 더 중요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포유류의 조상이 설치류, 쥐만한 크기잖아. 쥐, 설치류. 걔가 살아난 거예요. 세상에 멸종이 와서 다 초토화돼서 다 죽었는데 그 거대한 공룡이 다 죽었는데 설치류인 요 쥐가 살아남아서 포유류가 살아남아가지고 걔로부터 이어서 우리까지 오셨다는 이야기. 그러니 어둠에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낮에는 못 나와. 밤에만 나와서 돌아다니게 먹이를 찾아야 됐어. 그러다가 공룡이 다 죽고 포유류가 유일하게 살아남게 돼서 드디어 80억 인구가 이 지구촌을 뒤덮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뭐가 발달해야 될까? 시각이 발달해야지. 대낮에 나와야 되니까 눈이 발달해야죠. 그래서 시각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는데 영장류에는 뭐뭐뭐 들어가나요? 오랑우탄, 그렇지? 고릴라, 침팬지, 인간, 요게 다 영장류에 들어가죠? 영장류에 오면서 시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경전의 이 말씀이 바로 백악기, 공룡이 끝나고 백악기에 포유류가 살아남았던 시절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겠네라는 이야기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이 먼저 나오잖아. 안입이 설신의. 만약에 우리가 중생대를 이야기한다면은 청각과 후각이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포유류라고 하는 생명체가 사는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안이 먼저 나오지. 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 순서대로. 그래서 눈으로 보는 세계가 그렇게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뭐 강의도 한 적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우리가 눈이 2개잖아요. 이 눈이 왜 2개일까요? 여기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자, 눈이 2개인 거는 우리 몸은 모두가 뭐예요? 대칭을 이루고 있죠. 좌우 대칭. 그렇죠? 폐도 2쪽. 콩팥도 2개, 눈도 2개, 팔과 다리 다 양쪽이잖아요.
대칭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기에 눈이 좌우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서로 보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거를 조합해갖고 맞춰가지고 물건을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얘를 잡으러 가는데 손이 이리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 두 개가 있어서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눈이 두 개. 그래서 뭐예요? 눈에는 원근법이라는 게 있고 입체시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근법, 그 다음에 입체시각. 그 기능이 우리의 눈에 망막 있잖아요. 망막에 삼원색 색소가 있다는 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삼원색 색소가 뭐뭐뭐뭐예요? RGB,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요 세 가지 색이 망막에 장착되어 있죠. 그쵸? 망막이 이 세 가지 색이 여기 형태 장착되어 있는데 어둠 속에서의 시각은 어떤 형태를 보는 것보다 모양이 안 보이니까 밤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명암의 차이가 중요하죠. 밝기와 어둠. 그러니까 빛이 저 깜깜한 어둠 속에 조금만 반짝해도 저기 빛이 있다.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망막에서 형태와 빛의 주파수에 반응하는 세포를 원추세포라 그래요. 예,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들어는 두세요. 원추세포는 삼각기둥 모양으로 생겼어요. 세포 모양이 이 안에. 그래서 이 삼각기둥 모양의 원추세포는 세포 자체가 6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600만 개 정도의 세포로 가지고 모양과 형태를 봐. 여러분이 지금 대상을 볼 수 있는 게 원추세포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 어두운 환경에서는 명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세포는 뭐냐? 간상세포라 그래요. 간상세포는 무려 1억 개 정도나 돼요. 세포가. 10배가 넘죠. 그쵸 여러분? 왜 이렇게 원추세포보다 간상세포 숫자가 600만 개 대 1억 개의 숫자로 많을까? 이게 뭘 말할까? 인간에게 왜 이게 중요할까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예. 조금이라도 빛을, 명암을 구별하지 못하면 곧 죽음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억 개가 넘는 세포가 자리 차지래. 밤에 움직여야 되는 동물은 총 천년색을 감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낮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지만 적외선을 본다든지 이런 뭔가 빛을 감지를 해야 돼. 그거를. 그러면 온도를 통해 감지를 하잖아. 그래서 인간은 적외선을 못 보는데 뱀은 적외선 느끼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슬슬 기어다닐 때 먹이를 팍 포착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적외선 못 봐요.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은 적외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게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먹잇감을 포착해내는 동물들에겐 그게 보이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포유류마다 칼라를 보는 게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게 뭐냐? 눈도 있고 망막도 있어요. 돼지한테도 있고 뱀도 있고 고래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인간도 있고 다 있어요. 고양이 개한테도 있고. 눈도 있고 망막도 있는데 각자가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발달시켜온 색소가 달라요. 인간은 과일을 따먹어야 됐고 열매를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하는 레드 컬러를 여기 장착한 거예요. 예, 빨간색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포유류는 빨간색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면 눈의 망막에 빨간색을 볼 줄 아는 걸 장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색이 필요 없으면 장착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컬러를 장착하는 것이 모든 동물들의 자기 삶의 형태예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색, 생존에 필요한 소리, 생존에 필요한 냄새, 생존에 필요한 맛, 생존에 필요한 촉감, 생존에 필요한 의식만 장착을 해요. 내게 그게 필요가 없는 건 장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달라요. 안이비설신의가. 그렇듯이 인간은 다양한 열매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장착을 하는데 개는 회색으로 봐요. 그거를. 빨간색을 장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색으로 봐. 그래서 개는 인간처럼 총천년색을 못 봐요.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봐요. 볼 이유를 못 느껴요. 자기에게는 총천년색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장착을 해. 인간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영역을 봐요. 그 밖의 것은 못 보죠.
자, 그런데 인간도 아주 먹기 살기가 편했고 서로 경쟁이 별로 없을 때는 이원색으로 살았어.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전의 생명들. 이전의 생명들은 이원색만 갖고 살았어요. 무슨 색? 그린과 블루. GB. 그래서 숲을 구별할 줄 알고 하늘을 구별할 줄 알고 바다를 구별하고 물을 구별하고 이런 것만 구별할 줄 알면은 생존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포유류 종이 생겨나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후도 변화가 오다 보니까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먼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확실한 먹이가 있는 것을 구별해야 되니까 눈에다가 망막에 빨강색을 장착한 거예요. 이 말은 자,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을 조합해서 합치면 총천연색 다 나오죠. 이 세 가지 색을 조합하면 뭐 과일 종류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도도 구별하시고 샤론 머스켓도 구별하시고 복숭아도 구별하고 토마토 구별하고 다 구별하잖아요. 이 세 가지 컬러라고 총천연색을 다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각 포유류 모든 생명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장착하고 산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서로 인간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여기 지금 뚜껑이 보라색이에요 라고 할 때 이게 보라색이라고 하는 말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은 식으로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장착했는 농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흰색이다라고 할 때 이게 흰색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지가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일시에다 전부 다 흰색은 요거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뇌가 최대한 조합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이지 있는 그대로 외부 세계는 볼 수가 없으니까. 바깥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착각이요, 환각이요, 환상이라 그랬잖아요. 환상이라 해서 나쁘다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라는 연습을 자꾸 하래요. 오케이, 좋아. 명상을 해서 알아차린 명상을 해. 있는 그대로 명상하면서 알아차린 명상을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연력학 법칙이 일어나죠.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 아시나요? 연력학 법칙이 뭐예요? 알아차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속성. 그래서 뭐 명상센터에 가서 명상할 때는 뭐 그냥 세상이 다 하나야 그냥. 와 진짜 불이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네. 마당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 너는 너요 나는 나. 그러니까 집에 가는 순간 여기서 치밀어 올라. 이게 뭐예요? 연력학 법칙이죠. 그렇죠? 자, 질서가 있는 곳에서 무질서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삶의 법칙이잖아요.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했다 그 다음 날에 금방 책상이 무질서로 돼. 이게 연력학 법칙. 이거는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있는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1법칙, 2법칙 있을 때 제1법칙은 뭔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도 그래요. 분노도 있고 집착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 다 있는데 그 감정의 에너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어떻게 돼? 분노다, 뭐 집착이다, 두려움이다 이거를 헷가닥 바꿔갖고 지혜와 자비로 바꾸란 얘기가 아니라 분노는 분노야. 집착은 집착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걔를 내버려 둔 채 그것은 그것일 뿐인데 내가 집착해서 막 내가 띄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은 그 자체가 분노라고 하는 게 조각조각 옅어지다가 원래 평온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뒤집어 엎어서 바꿔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말 하지만 언어 표현의 한계일 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 바꾸라. 이건 나쁘니까 죄로 바꿔. 분노는 나쁘니까 자비로 바꿔. 이 말이 아니에요. 분노라고 하는 그 성질을 그대로 알아차리다 보니까 뭐 본래대로 그냥 보다 알아차리다 보니까 본래의 평정심, 평화 그대로였는 거야. 그렇죠?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곧 뭐라 그래? 번뇌 즉 보리다. 들어보셨죠?
번뇌적 볼이다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 내 식대로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있잖아요. 엔트로피의 증가를 말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를 갖다 놨는데 시간이 흐르면 차가워지죠. 그게 제2법칙이잖아요. 점점점 식어가는 거. 그래서 차곡차곡 책장 정리를 했는데 내일이면 확 흐트러지는 거. 주방에 차곡차곡 그릇 정리를 했는데 저녁에 가면 확 흐트러지는 거. 그걸 보시면서 와, 연력학 제2법칙이구나. 아시겠죠? 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양질의 기억이 풍부해야 돼요. 양질의, 아주 질이 좋은 기억이 풍부해야 돼. 그럼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아까 기억과 서사는 다르다 그랬죠. 기억은 해마에 저장되어져서 다 들어가 있는 기억들이에요. 그런데 걷다가 자아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 이거 다 서사예요. 몸이 아픈 것일 뿐이에요.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짜증이 나. 배가 아프니까 신경질이 나. 이건 전부 서사죠. 자아에다가 이야기 갖다가 붙여서 소설 쓰는 것을 전부 내러티브 셀프라 그래. 자기 이야기 갖다 붙이는 거. 기억과 서사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식적으로 양질의 기억이 풍부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빈곤하고 빈약하다 보면은 맨날 그 나물에 그 국밥밖에 밥을 안 비벼 먹는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공부했는 거라든지 뭐 아는 거라든지 자기가 체험을 통해 깨달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기억이 풍부하면 다양한 양질의 기억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쓱쓱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양질의 기억은 즉시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지연시킬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거울에 비쳤다가 쓱 지나가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일 뿐이네. 그래서 기억은 감정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냥 인풋과 아웃풋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가까운 친척이 죽었다는 소식 들어도 하나도 안 슬퍼요. 관계 안 맺었던 친척이 죽었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슬프지는 않아. 그게 왜 그럴까? 인정머리가 없고 감정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기억의 차이예요. 그 사람과 공유해서 나누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양질의 기억이 없다 보면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 안 받아요. 애완동물은 항상 옆에 붙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 그러니까 자기는 1,000원짜리 사 먹어도 고양이가 개가 아프다 그러면 400만 원 주고 수술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은 1,500원짜리 사 먹어도 얘는 200만 원 주고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질의 기억 때문이에요. 공유된 기억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의 기억이 있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공유되어진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한순간이라도 하루에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한 극진한 기도 축원을 올리면서 자기의 감정의 양질의 기억을 많이 집어넣으셔야지 돼. 많이 들으시란 얘기야. 공부하고 명상하고. 저는 티베트 불교 수행법 중에 통렌 수행법을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예, 통렌은 통은 준다. 레는 받다. 주고받기 명상이에요. 뭘 주고받아? 고통은 내가 받아들이고 기쁨과 행복은 전부 다 세상을 향해 내놓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수행이 가능해? 왜? 우리는 즐거움과 행복은 내게 오라. 고통은 다 바깥에 쓰레기로 내버려라. 이렇게 해왔는데 거꾸로 하라잖아. 밀라레 바와 파드마 삼바바가 이런 통렌 수행을 가리키고 널리 퍼뜨리셨잖아요. 그래서 통렌 수행에 대한 거는 제가 윤화방송에 소개했으니 여기에서 단계는 넘어가기로 하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 하루에 5분이라도 명상 수행을 했는 사람들이 뇌를 스캔을 했죠.
그랬더니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있을 적에는 자아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나왔어요. 모든 사람한테. 불교 하나도 몰라도. 뇌의 기본 모드가,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DMG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소설 쓰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야기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현저하게 디폴트 모드가 쫙 가라앉으면서 소설 쓰던 자기 자아에 대해서 만들어내던 이야기가 줄어들고 감소해지. 그러다 보면 자아가 소멸이 되고 무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이라도. 그래서 명상 그룹에게 있어서 해마를 측정해 봤더니 명상하는 사람들의 해마를 측정하니까 해마의 부피가 증가했어. 해마는 뭘 하는 기능인가요? 뇌 안에서 기억도 형성하고, 그 다음 뭐예요? 새로운 학습한 거를 저장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들으신 내용 새로운 말이 있다.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웠을 적에 누워서 제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을 해보려고 하세요. 누워서 기억을 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추슬러 보면 그것이 해마로 넘어가요. 왜? 지금 했는 말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요. 다시 내가 떠올려 갖고 기억하려고 했을 때 장기 기억 해마로 넘어가요. 여기서 듣고 그냥 흩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기억으로 저장되어지지 않은 것은 내 몫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편도체라고 하는 건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뇌 안에서. 근데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 부피는 명상하는 사람한테 전원이 다 줄어들었어요. 공포, 두려움, 요거는 줄어들고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기능을 기억해내는 해마는 부피가 늘어난 거예요. 뭐 하루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반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것, 즉 자아라고 하는 집착이 줄어들었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명상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집착이 줄어들어. 왜? 자아라고 하는 경계가 없어지거든. 여기 지금 내가 있고 그대가 있어요. 이 경계가 있잖아. 나와 대상이 경계가 있어요. 세계가 있고.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 이 경계가 옅어져. 무경계 상태로 가죠. 그래서 확장된 의식은 더 넓은 연결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넓은 연결감을 가지니까 어떠한 감정이 내 거울에 와서 비추어도 그냥 다가오면 비출 뿐이고 지나가면 흔적 없이 사라질 뿐인 거예요. 명상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와서 비췄어? 가. 비췄어? 가. 분노, 무시하는 거 뭐든지 와서 비춰. 사라지지. 마이클 잭슨 영상, 제가 마이클 잭슨 음악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이 했는 인터뷰를 몇 개 보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기를 세상에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시하고 그야말로 모욕적이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도 없는 모욕을 받을 정도의 전 세계의 기자들이 그 사람을 난도질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의 평정심을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여워하질 않아요. 그냥 노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 정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 요런 정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하고 지금 인터뷰하게 생겼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가 뭔데? 이건 뭐예요? 자아라고 하는 거를 에피소드를 써야 되니까 네가 나를 건드려? 감히? 네가 나를 건드린데 내가 가만히 있어 뻘떡 일어나서 나 인터뷰 안 해.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아주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식으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하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요. 얼굴 색 하나도 안 변하 그냥 들어요.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요. 자기가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동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이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와 같이 모든 감정이 그렇게 다가와요. 다가오고 닥쳐가요. 여러분 자신이 다 거울이고 상대도 거울이니까. 그런데 그것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반응만이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할 거냐 말 거냐를. 그렇죠? 그 세계는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 우리가 부처님이 경전에 그러셨잖아. 참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괴상한 것들도 많다.
그 당시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냐고. 괴상한 것도 많다만 내 표현이야.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초기 경전에 이래.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은 참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자리는 네가 스스로 잘 살피라는 거지. 네 마음자리는 네가 살펴야 한다.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간섭할 게 없고 착을 둘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 순간 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명상하라니까 방송 놓고 앉아서 하는 것만 명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일어날 때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건 다 명상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걷거나 섰거나 말하거나 뭘 하더라도 먹을 때조차도 내가 명상 알아차림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어떤 차원에 머무는가, 내가 깨어있을 때 머무는 것과 깨어있지 않을 때, 의식이 깨어있지 않을 때 내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주소지가 사람마다 달라요. 에고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산다면 에고가 자기를 지배하면 고통만 남겠죠.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알아차리면 새로 태어나지만, 매 순간 새로 태어난 건 고사치고 한두 시간마다 매번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명상 안 하고 살아도, 정말 막 괴상한 짓을 하고 살아도 매 순간 우린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내에 누구나 다 소변을 봐요. 소변은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몸에서 독소를 빼주는 역할이 소변이에요. 소변은 산성화되어 있는 거를 빼줘요. 그렇죠? 몸에 산도를 맞춰주는 게 소변이지 않습니까? 양성자 H+라고 하는 건 산도기 때문에 이거를 몸에서 다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산도가 많아지면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해 주는데, 소변이 시간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마다. 소변 제대로 못 보면 죽어요. 대변은 참을 수 있어도 며칠, 소변 참으면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식초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H+라는 양성자는 초를 만들어, 식초. 그래서 세포를 녹여요. 그래서 소변을 참는 건 병이 되는 거예요. 양성자를 몸에서 퍼내주는 것이 소변이에요.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식초가 되는 과정을 소변을 통해 빼주고 다시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명상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소변 보고 난 뒤에 돌아서서 소변보살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몰랐죠? 제가 질문 대신해서 마무리 하나 해드릴게요. 인간관계 어렵단 말 많이 하죠. 인간관계가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 우주의 구성원 중에 우리는 하나의 존재예요. 일부분이에요. 그 조각이 없다면 우주가 존립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 힘들어라고 할 때 내가 독립된 한 사람 달랑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 우주간의 한 조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걸 생각하면 관계의 어려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체의 우주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 나라는 한 존재가 거기에 어떻게 이 퍼즐이라는 조각보를 맞춰주고 살아갈 건가, 이거를 더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은 자아가 무아의 개념으로 탈바꿈이 되어지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즉다 다지길, 그렇죠? 하나 속에 다가 있고 다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하나라고 하는 내 하나가 없이 우주법계 전체가 통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논하시지 말라. 전 우주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자. 이 말씀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